안녕하세요. 혁신 가이드 안병민입니다. 오늘은요, 내 삶의 쉼표 경영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인간과 문화라는 포럼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을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 2년 전, 3년 전 기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신문을 보는데 제 눈에 쫙 들어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연말도 제대로 못 쉬는 과로의 나라.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일하기 바빠가지고요, 연말에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더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휴가제도, 이거 뭐 만들어 놓으면 뭐 하나요?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 그 조직의 문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휴가제도 말짱 꽝이더라. 내가 휴가 내고 휴가 가려고 그래도 뒤에서 한마디 날아오잖아요. 김대리 일 없나 봐? 그럼 휴가를 어떻게 가나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 자체가 아직도 휴가에 긍정적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한 거죠. 아주 근면한 겁니다. 사실은 농업적인 근면성으로 우리가 지난 산업화 시대 때 엄청난 급속도의 발전을 빚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뭐가 중요한가요? 창의성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게 필요하다. 이게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럼 창의성이란 건 언제 발현되는 거냐?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실험을 했더니요. 제대로 놀 때, 그리고 제대로 쉴 때 창의성이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이라는 건요, 쉰다라는 건요,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쉴 휴에 그칠 지자잖아요. 단순한 휴지의 개념이 아니더라. 이 휴식의 본질, 휴식의 핵심은 그럼 뭐냐? 바로 낯설게 하기란 겁니다. 이미 익숙해진 내 환경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전혀 다른 환경 속으로 나를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 그 과정에서 창의성이란 게 발현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 우리 여행 가시잖아요. 여행 가면 우리 주변 일상 이런 많은 것들이, 환경들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주 행복한 그런 긴장,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각, 이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휴식은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숙함과의 결별이요. 익숙함, 거기에 과감하게 결별을 구하고 떠나는 겁니다. 뭘 찾아 떠나는 거냐? 새로움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식의 본질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창의 기업, 세상을 리드하고 있는 그런 창의 기업들은요, 그래서 사무 공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도대체 일하는 사무실이야 싶을 정도로, 이게 놀이터인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낯선 환경을 일터에 접목시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요, 구글의 사무실이요. 구글 오피스 중에 하나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구글 사무실. 이 부다페스트가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요, 온천, 샘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테마로 우리 구글 사무실의 인테리어 컨셉을 잡은 겁니다. 스파라는 컨셉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일터야? 신선하잖아요.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 새로운 관점이 생겨난다고요. 이런 창의성으로 구글은 세상을 리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요즘 학습 휴가 이런 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녔던 모 기업에서도 그 당시 만 3년 근무하면 한 달 동안 유급 휴가를 줬었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여행 2박 3일, 3박 4일 뭐 많이들 다니셨잖아요. 근데 한 달을 여행을 갔더니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제주도에서 여러분 머리 잘라 보신 적 있어요? 이발소나 미용실 가본 적 있어요? 네. 한 달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다 보니까 이발소, 미용실 가게 되더라고요. 그 느낌이 뭐였냐? 평소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쳐가던 그 제주의 삶, 그 속으로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요. 세상이 전혀 다른 모습들을 나한테 보여주더라라는 거예요. 야근 금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생각하면서 똑같은 일 그거 해봐야 생산성 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야근하지 말고 그 시간에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와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창의 기업의 업무, 이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휴식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전에는 일과 휴식을 전혀 다른 개념으로 분리하고 구분했었다고요. 일은 일이고 휴식은 휴식, 일은 일이고 놀이는 놀이. 해는 해고 달은 달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해와 달을 합쳤더니 밝을 명자라는 새로운 차원의 의미가 생겨나는 겁니다. 일과 놀이, 일과 휴식의 개념도 마찬가지. 일을 놀이처럼, 놀이를 일처럼. 일과 놀이, 일과 휴식에 대한 전혀 다른 입체적인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기업들도 재택근무 이런 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잖아요. 휴식이란 관점, 이 창의성이란 관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함께 어울려 있던, 함께 모여 있던 시절에는 나라는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았다고요. 분위기를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혼자 일하는 재택근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다움을 숨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딴 사람 눈치를 살필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벗어 던지게 되는 겁니다. 딴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 문화, 그 분위기에 묻어갈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다움에 집중할 수 있더라. 세상 80억 인구 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답다라는 얘기는 가장 창의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나다운 게 가장 창의적인 거라고요. 결국 휴식이란 건요, 내 일과 내 삶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시각으로 내 일을 바라보셨다면, 내 삶을 바라보셨다면 이 휴식이란 과정, 이 휴식이란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거기에 도입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게 보인다고요. 그걸 우리는 창의성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주얼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캐주얼의 반대, 정장, 유니폼 이런 거잖아요. 사회에서 나에게 부과한 의무나 규정, 이게 아니라 나다움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이 캐주얼이라는 단어 안에 숨어있는 키워드가 뭐냐? 그게 나다움, 자유, 유연함이라는 겁니다. 뭔가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딱 정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걸 내 개성과 내 창의성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창의성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자, 경주마는 달리기 위해서 생각을 멈춘답니다. 반대로 야생마는 생각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멈춘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멈추고 계신 건가요? 혹시 생각을 멈추신 건 아니죠? 예, 생각이 훨씬 중요하다. 이 생각을 위해서 달리기를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그 기간을, 그 시간을 우리는 휴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모차르트의 이야기입니다. 음악은 음표 안에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럼 음악은 어디에 있지?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는 침묵. 그 안에 바로 음악이 있더라. 아무런 여백이 없이 그게 소리로만 계속 채워져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음악이 아닐 겁니다. 아주 시끄러운 소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여백이란 부분이 아름다움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 여백의 미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산업화 시대 때는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 뭐였냐? 그게 바로 직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속도와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해졌습니다. 곡선이요. 좀 돌아가면 어떤가요? 시간이 좀 더 걸리면 어떤가요? 돌아가다가 훨씬 더 멋진 경치를 만날 수도 있고요. 더 멋진 경치를 만나면 하루 더 쉬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생각지도 못했던 귀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내가 이걸 왜 가고 있는 거냐. 그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일과 우리 삶의 경영에도 이제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 가장 덜 행복한 요일이 뭐냐? 예전에 개콘이란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그 개콘 즐겁게 아주 재밌게 보고 마지막 끝날 때 시그널 음악 빰빰빰 예, 그 음악 들으면 야, 주말도 끝이구나. 그 순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가장 행복하지 않은 요일이 뭔지 설문조사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바로 일요일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일요일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요일, 주말 어떻게 보내시나요? 소파에 앉거나 또는 누워서 TV, 리모컨 가지고 TV에 빠져서 주말을 보내시지는 않나요? 건강한 휴식일까요? 행복한 휴식일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휴식은 안녕하신지. 예, 무작정 달린다고 성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도끼질을 할 때도 중간중간 나를 벼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쉼표라는 거, 이젠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 이 쉼표와 함께 여러분의 일과 삶의 경영도 행복한 성장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병민의 방구석 5분 혁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혁신을 항상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